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오늘도 무기력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또는 이 답답한 마음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마법 같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딱 10초 후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딱 한 가지, 바로 달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전달에 능숙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이 채널의 든든한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달리기, 그리고 달리기가 처음이신 분들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초보 달리기 요령까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리기의 매력 속으로 흠뻑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출발! 여러분, 달리기가 어떻게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뛰는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달리기는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우리 몸과 마음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면 우리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달리기를 하면 이 친구들의 수치가 쑥쑥 올라간대요. 마치 항우울제를 먹은 것처럼 말이죠. 신기하죠? 약 없이도 우리 몸이 스스로 항우울제를 만들어낸다니 이거 완전 개이득 아닌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리기는 뇌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도 도와준대요. 뇌 구조 자체가 건강하게 변한다는 거죠. 뇌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정신 건강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고 불안감도 줄어들고 긍정적인 기분이 마구마구 샘솟는답니다. 특히 달리기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꾸준한 달리기는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신체적 이점을 제공하죠. 이처럼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지고 오롯이 내 몸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명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죠.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게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달리기로 우울증을 극복한 분들의 사례가 정말 많아요. 첫 번째로 러너스 월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콧 더글러스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만성 우울증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답니다. 그 후에는 달리기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달리기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강연과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음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라붐 출신 유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유리 씨도 출산 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다고 해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변화가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병원 치료 없이 꾸준한 달리기를 통해서 무기력증과 불면증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달리기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루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리기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죠. 연예인들도 달리기의 힘을 빌려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기안84씨. 평소 술을 즐겨 마셨던 기안84씨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술도 줄이고 삶의 만족도도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하죠. 나 혼자 산다에서도 달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그는 달리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꾸준히 달리면서 건강해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처럼 달리기는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 치료에 운동치료, 특히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해요.
의학계에서도 달리기의 정신 건강 증진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약물 치료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니 달리기가 얼마나 강력한 치료법인지 짐작이 가시죠?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달리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달리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자가 치유 능력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리기가 우리 마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충분히 아셨을 텐데요. 이제는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뭘 준비해야 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초보 러너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초보 달리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을 잘 따라하시면 누구든지 즐겁고 안전하게 달리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준비가 철저해야 부상 없이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이 단계는 달리기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마라톤 완주.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지치기 쉬워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오늘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볼까? 3km만 달려볼까? 하고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5km, 그 다음은 10km 이렇게 목표를 늘려나가는 거죠.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도 느끼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기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고 오늘의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과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둘째, 계획 수립입니다. 매일 달리는 게 좋긴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면 금방 지쳐요. 우리 몸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달리기를 목표로 하고 운동 사이에는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에 달리고 화, 목, 토, 일은 휴식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두면 꾸준히 실천하기 더 쉬울 거예요. 달리기 계획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셋째, 올바른 자세를 익혀야 합니다. 자세가 안 좋으면 빨리 지치고 부상 위험도 커져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선은 15에서 20m 정도 앞을 바라보고 턱은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을 줄일 수 있어요.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허리는 곧게 세워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팔은 L자 모양으로 만들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손은 가볍게 쥐고 주먹을 꽉 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확인하거나 영상을 찍어 자신의 자세를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올바른 자세는 효율적인 달리기와 부상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장비입니다. 달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운동화입니다. 아무 신발이나 신고 뛰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까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편안하고 기능적인 운동화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발목 지지력이 좋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안정화 모델을 추천해요. 발의 아치 형태나 착지 습관에 따라 적합한 신발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화는 신어보고 사는 게 가장 좋으니 꼭 러닝 전문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세요. 양말도 중요합니다. 땀 흡수가 잘 되는 기능성 양말을 착용하면 물집을 예방하고 발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편안한 운동복도 중요하죠. 땀을 잘 배출하고 신축성이 좋은 소재의 옷을 선택해서 달리는 동안 불편함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장비는 여러분의 달리기를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실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리기에 적응하고 점차 능숙해지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요령은 걷기 달리기 병행입니다. 처음부터 막 전력 질주하듯이 달리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지치고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걷기와 달리기를 번갈아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5분 동안 빠르게 걷고 5분 동안 가볍게 달리는 것을 반복하다가 점차 달리는 시간을 늘리고 걷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거죠. 몸이 익숙해지면 10분 걷고 10분 달리기, 15분 걷고 15분 달리기 등으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 조절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처럼 빠르게 달릴 필요 전혀 없어요. 달리기는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이른바 말하기 테스트라고 불리는데 달리는 동안 숨이 차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면 적절한 페이스로 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주하는 데 집중하고 나만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달릴 때 숨이 차서 힘든 경우가 많죠? 호흡은 달리기의 효율성과 지구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와 입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2보 들이쉬고 2보 내쉬기 또는 3보 들이쉬고 3보 내쉬기와 같은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고 규칙적인 복식 호흡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호흡이 편안해야 달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러닝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숨이 너무 가빠진다면 잠시 속도를 줄이거나 걸으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달리기를 하기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이는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 전에 동적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다리 흔들기, 팔 돌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같은 동작들이 있죠. 가볍게 몸을 움직여 체온을 올리고 근육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세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나 종아리 스트레칭,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제대로 해주면 부상도 예방하고 근육통도 줄일 수 있어서 다음날 더 개운하게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한 스트레칭은 다음 달리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달리기는 생각보다 많은 땀을 흘리게 하므로 수분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달리기 전후 그리고 달리는 동안에도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더운 날에는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으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작은 물통 하나 들고 나가는 센스 잊지 마세요.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스포츠 음료로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꾸준함 유지입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달리는 습관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때때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용기예요. 꾸준함이 여러분의 달리기를 완성하고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치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듯이 달리는 시간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달리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은 여러분이 달리기를 더욱 즐겁게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 즐거움을 찾으세요. 달리기를 억지로 숙제처럼 생각하면 금방 질려요. 달리기를 나를 위한 즐거운 시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들으면서 뛰어도 좋고,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만끽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뛰어도 좋습니다. 또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지식을 얻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달리기를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기 자체가 주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둘째,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주 목표 거리 달성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먹어야지. 한 달 동안 꾸준히 달렸으니 새 러닝화 하나 살까? 이렇게 작은 보상을 자신에게 주면 동기부여도 되고 달리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보상을 해주세요. 물질적인 보상 외에도 오늘 달리기를 해냈으니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선물하자. 와 같은 정신적인 보상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보상들이 쌓여 달리기를 긍정적인 습관으로 만들 거예요. 셋째,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요즘에는 스트라바, 런데이, 나이키 런클럽 등 러닝 앱이 정말 잘 나와 있어서 달린 거리, 시간, 속도, 칼로리 소모량 등을 쉽게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나 많이 뛰었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감탄할 준비 되셨나요? 기록은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 여러분의 노력을 증명해주고 다음 목표 설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동반자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달리는 게 지루하거나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러닝 파트너를 구하거나 지역 러닝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해서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훨씬 더 즐겁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달리는 친구가 있다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달리기를 꾸준히 하게 되는 효과도 있죠.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던 장거리 달리기에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환경에서 달려보세요. 헬스장 러닝머신도 좋지만 가끔은 야외로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며 달려보세요. 공원, 강변, 숲길, 바닷가 등 탁 트인 공간에서 달리는 건 기분 전환에 최고예요. 새로운 코스를 탐색하면서 마치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서만 답답하게 뛰지 말고 가끔은 바깥 공기도 마시면서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주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다양한 환경은 달리기 루틴에 신선함을 더해주고 지루함을 덜어줄 거예요. 여섯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달리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당연히 올 겁니다. 그럴 때는 나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조금만 더 힘내자.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을 하면 달리기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완주로 이끌어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니까요. 일곱째, 비교 금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 금물입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빠르다고, 더 멀리 달린다고 주눅들 필요 전혀 없어요. 달리기는 올림픽 경기가 아니라 오롯이 나와의 싸움이고 나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는 운동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칭찬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각자의 신체 조건과 목표가 다르므로 다른 사람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어제의 자신입니다. 달리기에 대해 좀 더 심화된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30분 이상 꾸준히 달리다 보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엔도르핀과 아난다마이드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되면서 느끼는 쾌감인데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감이 밀려오는 이 경험은 달리기 중독으로 이끄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해보면 달리기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꾸준히 달리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의 성취감과 행복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는 뇌 기능 향상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특히 달리기는 실행 기능 계획 수립 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 주의력,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뇌신경 조직망이 강화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뇌 건강을 증진시키죠. 또한 침착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습 능력까지 향상시켜준다고 하니 학생분들이나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달리기는 정말 최고의 운동이 아닐까 싶네요. 달리면 달릴수록 똑똑해진다니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뇌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달리기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달리기와 우울증 극복, 그리고 초보 달리기 요령까지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렸는데요. 달리기는 단순히 살을 빼거나 몸을 단련하는 운동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 챙겨주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우울감에 지쳐 있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오늘부터 가볍게 달리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집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요령들을 참고해서 꾸준히 달리기를 실천하시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지기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